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무더운 여름 잘 지내고 계시죠?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채널에 문제가 좀 생겨서 오랫동안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채널을 재정비했고 앞으로 다시 재미있는 사연들을 계속해서 읽어드릴 계획이니까요. 앞으로도 저희 랄라의 사연 드라마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전 40대 초반의 가장입니다. 사랑스러운 아내와 토끼 같은 딸과 행복을 지지고 볶고 잘 살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웃으며 지낸 진 얼마 되지 않았답니다. 작년까지 제가 겪은 고생과 수모를 생각하면 아직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니까요. 제 사연은 아내의 어머니인 장모님과 있었던 일인데요. 장모라는 단어만 들어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섭고 넌더리가 난답니다. 그럼 어떤 사연으로 제가 이렇게 장모님을 싫어하게 되었는지 몇 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재미있는 반전도 있으니 중간에 나가시지 말아주세요. 제가 아내를 만나게 된 건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사무용품 회사 직원이었던 전 여러 회사에 컴퓨터, 복사기, 프린터, A4 용지 등등 배달과 출장 수리와 같은 일을 하는 지극히 평범한 직원이었어요. 아내는 제가 관리하는 회사 중 한 곳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출장 나가며 봤던 사람들 중 저에게 가장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해준 여자였습니다. 그러니 제 눈에는 아내만 보였고 마음속에도 아내만 떠올랐답니다. 1년이 넘도록 아내를 짝사랑만 했어요. 고백하고 싶었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제 용기를 누르더라고요. 아내는 번듯한 회사에서 대리식이나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에 비해 제가 많이 떨어져 보였거든요. 머리로는 포기하자고 하는데 마음으로는 고백하자고 하니 우유부단하게 결정을 못 내리겠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돌아가신 부모님을 떠올렸습니다. 임종하는 순간 제 손을 잡으시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마치 제 소원이 있다면 들어주겠다는 눈빛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 소원을 빌고 아내 회사에 A4 용지를 배달해주는 날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유대리님, 저 좋아합니다. 네? 아내는 뜬금없는 제 고백이 어이가 없었는지 뭐하는 짓이냐는 표정을 짓더군요. 주눅이 들었는데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고백했어요. 유진영 대리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오랫동안 짝사랑해왔어요.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무대뽀 정신이라는 게 이럴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여하튼 저의 우렁찬 목소리에 아내의 회사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아내는 난감한 상황에 빠졌답니다. 그녀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고 표정과 몸짓이 쩔쩔매는 것 같았어요. 전 실패구나, 차였구나, 거절당했구나 라고 생각했고 더는 아내의 회사에 출장 나오지 못하겠다 싶었죠. 아내에게 90도로 고개를 숙이고 불편하게 해서 죄송하다고 말하고 돌아서는데 아내가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박 기사님 때문에 혼삿길 막히게 생겼는데 그냥 가시려고요? 아, 그렇죠. 저 때문에 혼삿길이 막혔죠? 그럼 저한테 시집 오면 되겠네요. 이따 퇴근하고 데리러 오세요. 아내 회사 동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를 했고 전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채로 그곳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퇴근하고 아내의 말대로 회사 앞에서 기다렸네요. 아내는 부끄러워하면서도 슬쩍슬쩍 미소를 보였답니다. 첫 데이트를 하며 아내의 마음을 알게 되었는데 그녀도 절 호감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네요. 물론 제가 자기를 좋아하고 있다는 것도 느끼고 있었다며 언제 고백을 하려나 하고 내심 기다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전하며 연인이 되었고 아주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저희는 5년이라는 시간을 서로 사랑했고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하기로 약속했답니다.
제 부모님은 돌아가신 지 10년이 지났고 아내의 아버지도 어릴 적에 세상을 떠나셨대요. 그래서 아내의 어머니인 장모님께만 결혼 승낙을 받으면 됐었죠. 하지만 예비 처가에 인사를 갔는데 장모님과 처남 둘까지 더해서 눈에 쌍심지를 켜고 절 위아래로 훑어보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는 일이 출장 기사라고? 네, 어머님. 복사기, 프린터기 같은 거 설치나 수리를 하기도 하고 사무용품을 배달하기도 합니다. 한 달에 얼마나 버나? 그리고 지금까지 얼마나 모았어? 난감한 질문을 받았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월급은 230만 원 정도 벌고 있고요. 모아둔 돈은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겨우 그것밖에 안 돼? 그런데 내 딸이랑 결혼하겠다고? 자네 참 모험을 좋아하는구만. 장모님의 말씀에 풀이 죽자 아내가 대신 대답해줬어요. 엄마, 그 정도 모았으면 많이 모은 거야. 월급도 중소기업에서 받는 만큼 받는 거고. 그리고 나는 뭐 얼마나 잘났다고 그렇게 면박을 줘. 난 이 사람이랑 무조건 결혼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아내가 저 대신 강하게 밀어붙이자 장모님과 처남들이 심하게 반대를 했는데 집안 도움 없이 결혼하겠다고 선포하며 저에 대해 왈가왈부하며 평가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저를 반대하는 처가 식구들이 이해가 되긴 했지만 아내와 꼭 결혼하고 싶어서 아내가 밀고 나가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결혼까지 가게 되었는데 처가 식구들에게 가족으로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래도 전 아내의 가족들이어서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든 잘 보이고 싶어서 처가에 가는 날이면 빈손으로 가는 법 없이 가족들의 선물을 바리바리 들고 갔답니다. 처남들은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는지 6개월 만에 매형이라고 호칭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은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았던 이유가 제가 벌이가 시원찮다는 점이어서 그런지 어느 날부터 저에게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박서방, 자네 언제까지 200만 원 언저리 월급 받으면서 살 건가? 남자는 자고로 사업을 해야 하지 않겠나? 장모님, 제가 사업할 만한 자금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신혼집 마련하면서 대출받은 것도 갚으려면 한참 남아서요. 그래서 자네는 평생 개미처럼 살아가면서 내 딸한테 고생이란 고생은 다 짊어질 건가? 그리고 사업은 원래 빚을 내고 시작하는 거야. 빚이 1억이 있든 2억이 있든 뭐가 중요한가? 성공하면 별것도 아닌 돈인데. 장모님 말씀에 일리가 있긴 한데 제가 사업할 만큼 뛰어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서요. 그래서 내가 골머리 썩지 않는 사업을 골라봤어. 요새 편의점 많이 생기고 있는 건 알지? 일은 별로 어렵지도 않아. 나이 20살 먹은 애들도 편의점에서 쉽게 알바하잖아. 내가 더 좋은 데 하나 알아놨는데 자네가 거기서 편의점 여는 게 어떨까 싶어. 전 내키지 않았지만 아내와 의논해보겠다고 둘러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깊이 해보니 언제까지 이 월급으로 아내에게 면도 안 서는 인생을 살아야 하나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장모님도 당신의 딸이 걱정돼서 제안한 것이니 마음이 점점 편의점으로 기울어졌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내에게 편의점 이야기를 꺼냈더니 당연히 반대했어요. 지금 대출금 갚기도 바쁜데 또 빚을 내는 게 말이 되느냐며 볼멘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고 회사 생활에 열중했는데 장모님이 이틀에 한 번씩은 꼭 전화를 주셔서 남자는 꼭 사업을 해야 한다며 절 유혹하셨습니다. 저도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어졌지만 아내의 허락 없이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여보, 요즘도 편의점이 하고 싶어? 하고 싶긴 한데 당신이 반대하면 난 절대 하지 않을 거야. 그럼 한번 해봐.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도전해보는 게 낫지 않겠어? 나중엔 하고 싶어도 못할 거 아니야. 엄마한테 들어보니까 편의점 차리는데 돈이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 않는다며? 대출 되는지 한번 알아보고 당신 퇴직금이랑 더하고 모자라면 내가 보태줄게. 정말이야?
당신이 허락해준다면 나도 목숨 걸고 한번 열심히 해볼게. 그래서 당신이 빨리 직장도 그만두도록 만들어줄 거야. 그래, 당신은 잘할 거야. 편의점 잘 되면 엄마도 더는 당신을 무시하지 않을 거고. 그렇게 아내는 돈보다 제 자존감을 높여주고 싶어 해서 사업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에 장모님이 소개해준 상가를 찾아가서 둘러봤어요. 그런데 장모님 말씀대로 큰 길에 위치해 있는 데다가 유동인구도 많아서 누구라도 계약하고 싶겠더라고요. 장모님 몰래 다른 상가도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제 마음에는 들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장모님이 소개해준 자리를 계약하고 인테리어 공사도 하고 편의점을 차리게 되었네요. 첫달엔 오픈빨이 있어서 그런지 손님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장모님 말씀 듣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하루에도 12번이 더 들었죠. 전 하루에 16시간을 일했고 나머지 8시간은 알바생을 고용해서 편의점을 지켰어요. 하지만 알바생은 한 달을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기 일쑤였어요. 일해줄 사람이 없어서 저 혼자 24시간 동안 편의점에서 일한 날도 덜어 있었죠. 그때 장모님이 편의점을 찾아와서 알바를 해주셨답니다. 박서방, 내 말 듣기 잘했지? 한 달 만에 돈 1,000만 원 벌으니까 어때? 네 장모 말 듣기를 100번 1,000번 잘했지? 네, 장모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장모님 아니었으면 제가 사업에 발을 붙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 그럼 나한테 보답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 내가 편의점 알바까지 해주니까 말이야. 그럼요. 안 그래도 장사가 계속 이렇게 잘 된다면 장모님께 성의를 표시하려고 했습니다. 그 성의를 말이야. 내 알바 월급으로 좀 채워서 줘. 한 달에 300씩 주면 고맙겠어? 장모님은 평일 5일에 5시간 알바를 해주셨는데 300만 원이라는 큰 월급을 달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보답은 해야 하는 게 맞고 장모님 말고 곧 새로운 알바를 뽑으면 되지 않나 싶은 마음이 들어 그 제안을 받아들였죠. 게다가 월급을 선불로 달라고 조르시는 바람에 그렇게 해드리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장모님은 선불로 월급을 받으시자 편의점에서 계산 말고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건 정리와 청소는 안중에도 없었고 계산대에 앉아서 핸드폰 게임만 하셨어요. 손님들이 들어와도 인사도 하지 않으셨죠. 장모님, 일해주시는 건 감사한데 이왕이면 손님들한테 더 친절하게 대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손님들 없을 땐 가게 정리도 좀 해주시고요. 뭐야, 박서방? 지금 나한테 갑질하는 건가? 참 웃기네. 하루 강아지를 사장님으로 만들어줬더니 장모를 가르치려고 들어? 이봐, 박서방. 이 편의점은 터가 좋아서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어. 손님들한테 해줄 것만 해주면 된다고. 아무리 그래도 들어오는 손님들한테 인사하는 건 기본이잖아요. 장모님이 여기서 일하시고 불친절하다는 컴플레인이 여러 번 들어왔다고요. 제 말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좀만 더 유하게 밝은 모습으로 일해주세요. 그러자 장모님은 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았고 누구 덕에 사장이 됐는지 잊었냐며 호되게 혼을 내셨습니다. 결국 본전도 찾지 못한 전 고개를 숙여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답니다. 그리고 장모님은 제멋대로 일하시고 터무니없이 많은 월급을 받아가셨어요. 아내와 어머니라 뭐라 할 수도 없어서 그냥 호구처럼 매달 300만 원씩 뜯기며 편의점을 운영했죠. 그렇게 3개월 정도 지나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편의점 맞은편과 옆 건물에 경쟁사 편의점이 들어서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편의점 매출은 3분의 1로 떨어졌어요. 한 동네 편의점이 3개나 있으니 나눠먹기식 장사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도 전 매출을 조금이라도 올리려고 할인 이벤트를 매주 열었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가까운 편의점에 가는 걸 선호했기 때문에 쉽게 제자리로 돌아가기 어려웠네요. 이렇게까지 상황이 나빠지자 장모님은 저에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박서방, 자네는 이 쉬운 편의점 운영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나? 어떻게 매출이 반에 반토막이 나도록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 사내 자식이 그렇게 능력이 없어서 어디다 갖다 쓰겠어? 장모님,
요새 편의점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생겨서 어쩔 도리가 없어요. 저도 열심히 하겠다고 해보는데 마음처럼 되지가 않네요. 장모님은 더 이상 월 300만 원씩 가져가기 힘들어지자 편의점 일을 그만두게 되셨고 저 혼자 일해야만 했답니다. 매출이 급감하니 알바를 쓸 엄두도 나지 않더라고요. 매출이 줄고 나서는 순수익이 매달 200만 원도 되지 않았으니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발버둥을 쳐봤지만 늘어나는 편의점들에 제가 고꾸러지고 말았어요. 아내는 제 상황을 잘 알고 있어서 이제 그만 포기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하더라고요. 여보,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 요새 넘쳐나는 게 편의점인데 어떡하겠어. 당신이나 나나 이런 일이 있을 거라 예상 못했으니 어쩔 도리가 없잖아. 그냥 털어버리고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는 게 낫겠어. 자기야, 정말 미안해. 내가 괜히 사업한다고 해서 이런 꼴을 보이네. 정말 잘해보고 싶었는데. 괜찮아. 남자가 한 번쯤 실패 겪어보는 건 앞으로 인생을 위한 밑거름이라고 생각해. 대출금이 좀 걱정이긴 한데 나랑 같이 갚아가면 얼마 안 걸릴 거야. 아니야. 대출금은 나 혼자 갚게 해줘. 당신한테 면목이 없는데 그것까지 부탁하긴 싫어. 그렇게 전 아내의 조언대로 편의점을 팔아버렸고 권리금으로 대출금의 절반을 상환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빚을 갚기 위해 재취업에 도전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제 능력과 제 학력으로는 다시 취직을 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걸 깨달아서 노선을 바꿔 일이 고되고 고소득이 가능한 직업을 찾기 시작했답니다. 제가 구한 일은 손 세차장이었어요. 시작부터 월 300만 원이 가능하다고 쓰여 있어서 곧장 이력서를 들고 면접을 보게 되었죠. 세차장 사장님은 며칠 못 버티고 나가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일주일 정도 알바라 생각하고 일해보라 전했고 그 이후에도 일할 마음이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하셨답니다. 일주일 내내 손세차를 하며 느낀 건 일이 정말 힘들다는 거였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가고 삭신이 쑤셔서 죽을 맛이었죠. 하지만 아내에게 내뱉은 말을 지키고 싶어서 꿋꿋이 버텨냈고 근로계약서를 쓰고 계속해서 일을 해나가게 되었어요. 전 주말도 반납하고 세차장에서 일했습니다. 쌓여있는 빚을 하루빨리 갚아내고 싶었으니까요. 그 결과 1년 만에 편의점을 하며 빌렸던 모든 돈을 갚아냈답니다. 그리고 다신 사업 따윈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세차장에서 쭉 일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제 다짐을 짓밟는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장모님이었죠. 아내와 처가에 갈 때면 항상 제 얼굴을 보시고 한숨으로 시작했답니다. 아휴, 자네는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그 좋은 자리에 편의점을 내고도 말아먹나? 아직도 내가 그때를 생각하면 푸아가 치밀어. 내가 두 팔 걷어붙이고 그렇게 도와줬는데도 망했으니 진짜 안심한 거야. 그리고 세차장 웬 말이야? 아니 얼마나 무능하면 취직한다는 데가 고작 남의 차 닦아주는 곳인데? 아휴, 내가 자네만 보면 속이 터져서 미쳐버릴 것 같아. 내 딸을 계속 맡겨도 되는지 의문이 든다고. 장모님, 편의점은 제가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주변에 경쟁 편의점들이 쏟아지도록 생겨나니까 방법이 없었다고요. 누가 와도 성공하기 힘든 자리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세차장이 하찮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전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어요. 정직하게 몸을 써서 돈을 버는 게 저한테 딱 맞는 일인 것 같아요. 게다가 몇 년 걸려 갚아야 할 대출금을 세차장에서 일해서 1년 만에 갚을 정도로 월급도 많이 받고 대우도 아주 좋습니다. 얼씨구 아주 호인 나셨네. 아니 누가 들으면 인생 역전한 기업 총수인 줄 알겠어. 그래서 남의 차나 닦으면서 살겠다는 거야? 아휴, 이런 놈한테 내 딸을 계속 맡겨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 진영아, 아직 늦지 않았어. 너 애 생기기 전에 그냥 이혼해. 어디 가서 세차장 직원이 내 사위라고 말하고 다니기 쪽팔려서 되겠냐? 더 늦기 전에 이쯤에서 헤어져라. 장모님은 제가 듣는 앞에서 자주 아내에게 이혼을 권유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는 제 편이 되어주었네요. 엄마, 편히 좀 하라고 밀어붙인 건 엄마잖아. 그리고 이 사람이 망하고 싶어서 망한 거야? 어쩔 수 없이 문 닫은 걸 가지고 1년 내내 쪼아댈 거야? 또 세차장이 뭐가 어때서? 힘들게 일하는 사위한테 제대로 된 밥 한 끼 차려준 적도 없으면서 이혼하라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와? 한 번만 더 그런 말 하면 나랑 이 사람 이 집에 발 끊어버릴 거야? 장모님의 모진 말에 상처가 되긴 해도 늘 제 마음을 헤아려주는 아내가 있어 금세 치유가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아내와 저의 사랑은 한결같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선물이 뚝 떨어진 거죠. 이듬해 딸아이를 낳고 새 식구의 삶이 시작되었고 전 변함없이 세차장에서 일했답니다. 한편 장모님은 늘 그렇듯이 능력도 안 되는 남편을 만나서 애까지나 얼마나 고생을 하려냐는 말씀을 쉴 새 없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의 걱정과는 달리 저희 세 식구는 먹고 살만한 건 물론이고 딸아이에게 모자람 없이 지원을 해주었어요. 아내가 출산휴가를 했는데도 제가 버는 돈으로만 생활이 가능했죠. 그래서 전 아내에게 육아에만 전념하고 일은 하지 말라고 일렀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딸아이는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었고 아내는 딸을 케어하고 집안일을 도맡아서 했답니다. 전 세차장에서 관리자로 승진해서 월급은 늘고 일은 줄어들었죠. 그런데도 장모님은 절 인정해 주시지 않았고 늘 부족한 놈이 딸을 차지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들려주셨네요. 하루는 제가 세차장 일을 끝내고 아내와 딸이 있는 처가에 가서 시간을 보내다 낮잠을 자게 되었는데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장모님은 자고 있는 절 발로 툭툭 차며 깨웠습니다. 자네 여기 자러 왔나? 처가에 왔으면 사일은 노릇을 해야지. 퍼질러 자빠져 자는 게 말이 돼? 장모님, 아무리 그래도 발로 차서 깨우시면 어떡해요. 장모님 손녀도 보고 있는데 정말 너무하십니다. 딸 앞에서 창피한 건 안 아무지? 그렇게 창피한 걸 아는 사람이 아직도 세차장에서 일하고 있는 게 말이 되나? 이렇게 자빠져 잘 시간에 자기 개발 좀 해서 좋은 데 취직할 생각을 하란 말이야. 전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아내가 나섰습니다. 엄마, 이게 진짜 뭐하는 짓이야? 휴일에도 일하고 있는 사람을 왜 이렇게 괴롭혀? 너 말 잘했다. 휴일에도 일하는 무능한 남편이랑 사는 게 넌 좋니? 지금이 주 5일 시대인데 저렇게 사는 남편이랑 사는 게 행복하냐고. 아휴, 난 팍서방만 보면 우라통이 터져. 이런 놈한테 내 딸을 줬다는 게 아까워 죽겠다고. 그러게, 애 생기기 전에 이혼하라고 했을 때 말 좀 들었으면 좀 좋아? 아니지. 요즘엔 애 있는 재혼 부부도 많다더라.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네 딸이 더 크기 전에 갈라서는 게 좋겠어. 진짜 너무한다, 엄마. 아니, 성실하게 사는 사람한테 응원이나 위로는 못해줄 망정 나 저런 남편을 갈아치우라고? 엄마가 이런 말 할 때마다 나 진짜 집에 오기 싫어져. 언제까지 내 남편 무시하고 쥐잡듯이 잡을 건데? 난 사실을 말한 것 뿐이야. 그리고 나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했지? 그 남자는 법인 사업체를 5개나 가지고 있다. 내가 채용까지 생각하고 있으니까 새겨들어. 너한테 뒷배경이 되어줄 부모가 있으니까 박서방이랑 갈라서는 거 잘 생각해봐. 엄마는 사람을 돈 보고 만나? 나 뒷배경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리고 언제까지 이혼하라고 달달 볶을 건데. 엄마 손녀 앞에서 그런 말 좀 하지 마. 여보, 그만 가자. 더 있다가는 우리 화병만 생기겠어. 저갓집에 가면 늘 이렇게 기분이 상한 채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장모님 말씀이 모두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전 부모님도 안 계시고 학력도 직업도 내세울 만한 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아내에게 늘 미안할 따름이었네요. 아내는 처가에 당분간 가지 말자며 자기 남편을 개무시하는 장모를 보는 게 싫다며 처가 식구들의 전화를 피했답니다. 전 아내에게 연신 부족한 남편과 살게 해서 미안하다는 말만 할 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세차장에서 바삐 일하고 있는 와중 직원 둘이 몸살이 났다고 문자를 남기고 펑크를 냈습니다. 주말에는 세차하려는 차들이 줄을 서기 때문에 일손이 부족했어요. 전 관리자이고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밀려드는 차들의 세차를 저 혼자 다 해야 했답니다. 점심밥은커녕 물 한 잔 마실 틈도 없이 바쁘게 차를 닦아냈죠. 그렇게 바쁘다 보니 손님들이 셀프 세차 공간을 이용해 직접 세차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저희 세차장은 셀프 세차를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렇게 눈을 돌려가며 세차장 상황을 체크하며 차를 닦고 있는데 어디에선가 탄 냄새가 났습니다. 전 일을 멈추고 냄새의 근원지를 찾아보고 있었죠. 그리고 셀프 세차 공간에 있는 스팀 세차기에서 연기가 나는 걸 멀리서 확인했어요. 그 순간 얼마 전 뉴스에서 스팀 세차기 폭발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는 것이 떠올라 들고 있던 호스를 내팽개치고 스팀 세차기를 사용하고 있는 차주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르신, 피하세요! 위험해요! 하지만 손님은 제 말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대로 서 있었어요. 잠시 후 스팀 세차기에서 스파크가 튀더니 굉음을 내며 폭발을 했고 전 전력 질주로 달려가 몸을 날려 손님을 구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르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세차기가 폭발한 거예요? 네. 어디선가 탄내가 나는 것 같아서 둘러보니 손님이 쓰고 계신 스팀 세차기가 범상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다치신 일 없으십니까? 일단 병원으로 가시죠. 저희 세차장에서 다 책임질 테니까 어서 가시죠. 난 괜찮아요. 선생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고마워요. 손님은 괜찮다며 병원에 가시지 않으려 했는데 제 마음이 편치 않아 대학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검사를 받게 해드렸어요.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처가와 거리를 두지 않은 아내가 장모님 이야기를 꺼냈어요. 여보, 엄마가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는 거 알지? 엄마가 재혼을 하겠다네. 집에서 조촐히 식사하고 같이 사시기로 했나 봐. 그래? 잘 됐네. 가서 축하드리자. 이번 주말인데 시간 괜찮겠어? 좀 바쁘긴 한데 시간 빼봐야지. 아마 오전은 일하고 가야 할 거야. 그 주말 아내와 딸아이는 미리 처가에 가게 되었고 전 세차장에서 오전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도 직원 하나가 개인 사정이 있다며 일을 관두는 바람에 세차장은 일손이 부족한 채로 돌아갔죠. 전 일하는 속도를 높여 차를 닦았는데도 오전 내로 밀린 차를 다 끝내기 어려워 보였답니다. 결국 오후 2시가 되어서야 일을 마무리하게 되었고 오후에 들어온 차량은 다른 직원에게 넘기고 처가로 향했네요. 집에 들려서 옷을 갈아입고 가야겠다 생각했는데 아내에게서 그냥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손님이 기다리고 있으니 바로 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물에 젖은 작업복을 입고 곧장 처가로 향했어요. 이윽고 처갓집 현관 앞에 선 전 초인종을 울렸습니다. 잠시 후 현관을 열어준 건 장모님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자네 지금 나랑 장난해? 나 개망신 주려고 작정한 거야? 꼬라지가 이게 뭐야? 물에 젖어 생쥐꼴로 오면 어떡하냐고. 죄송해요, 장모님. 시간이 늦어질 것 같아서 일 마치자마자 오느라 옷을 갈아입지 못했네요. 그래서 지금 이 꼴로 들어오겠다고? 자네 진짜 무식하구만. 새 장이 만날 자리에 이따위 꼬라지로 들어오겠다는 게 말이나 돼? 죄송해요. 그럼 들어가서 천하 뭐 빌려 입고 인사드릴게요. 그렇게 대답하고 들어가려는데 난데없이 장모님이 저에게 따귀를 날렸습니다. 이놈의 사위라는 놈이 끝까지 내 발목을 잡으려는구만. 자네가 지금 옷 갈아입는다고 해결이 되겠어? 새 장인이 자네 머리꼬라지랑 새카맣게 탄 자네 얼굴 보면 당장이라도 밥맛 떨어지지 않겠냐고. 당장 돌아가게. 자네 집으로 꺼지란 말이야. 전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처량하고 바보 같았죠. 뭐해? 돌아가라고. 현관문 닫게 뒤로 좀 빠져봐. 전 체념하고 돌아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집안에서 새 장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현관으로 달려나왔어요. 이화여 선생님, 괜찮아요? 놀랍게도 그 목소리는 얼마 전 제가 들었던 음성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어올리자 낯익은 남자가 장모님 옆에 서 있더군요. 그 남자는 세차장에서 스팀 세차기 폭발 사고가 났을 때 제가 구해드렸던 어르신이었습니다. 제가 인사를 드리려 하자 장모님이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춘배씨, 들어가세요. 이 사람은 잡상인이에요. 뭐 하나 팔아달라고 온 거라고요. 어서 들어가시죠. 그러자 어르신이 갑자기 장모님의 뺨을 날렸습니다. 이 선생님이 누군지 알고 감히 따귀를 날려? 춘배씨,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방금 전 상황 다 봤어. 당신이 사위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다 지켜봤다고. 내가 당신 같은 여자랑 재혼을 하려고 했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아. 일하고 온 사람한테 옷차림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무식하게 손찌검이나 하는 여자인 줄 몰랐다고. 뭘 그렇게 놀래? 당장 이 선생님한테 사과드려.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어르신 뒤에 아내와 딸 처남 둘이 놀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당황해하며 지금 순간을 믿지 못하는 얼굴이었어요. 어르신은 처가 식구들에게 저와 있었던 일화를 들려주고 절 훌륭한 사람이라고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식한 장모님과는 더 볼 일이 없다며 바로 현관을 나섰어요. 장모님은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서 몇십억 자산가를 저 때문에 놓쳤다며 소리를 질렀고, 처남 둘은 저 때문에 팔자 피고 사업할 기회를 날렸다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자 아내가 집안이 울리도록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만들 좀 해, 정말. 지긋지긋해. 이 상황에서도 지금 내 남편을 탓하는 거야? 엄마고 동생들이고 다 집어치워. 오늘부로 인연 끊자고. 여보, 어서 나가자. 이 시궁창에서 빨리 벗어나자. 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내와 딸의 뒤를 따라 처가에서 나왔습니다. 아내는 다시 처가 식구들과 만나면 자신의 성을 갈겠다며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너무 미안하다며 연신 사과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튿날 세차장에 새 장인이 될 뻔한 어르신이 찾아왔습니다. 어제는 실례가 많았어요. 볼은 괜찮아요? 선생님 아니었으면 그 여자 본성을 모르고 결혼할 뻔했습니다. 어제 그 여자 행동을 보고 정말 오만정이 떨어지더군요. 선생님같이 훌륭한 분에게 그런 대우를 하다니. 아닙니다, 어르신. 제가 죄송하죠. 선생님, 어제의 악연은 그렇게 끝이 났지만 선생님과 난 목숨을 주고받은 소중한 인연이 아니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저와 같이 일해보는 건 어떠십니까? 물론 지금 하시는 일도 훌륭하죠. 그런데 휴일도 없이 바쁘게 사셔서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다고 들었어요. 선생님 정도의 성실함과 책임감이 있다면 무슨 일이든 잘 해낼 거란 있습니다. 저와 같이 일해보지 않겠어요? 어르신, 제안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멋있게 거절하고 싶지만 그렇게 못하겠네요. 가족들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당연히 잡아야죠. 그렇게 전 어르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며칠 뒤 세차장을 퇴사하고 양복을 입고 회사에 나가게 되었답니다. 어르신은 저에게 파격적인 연봉을 제시하시고 중간 책임자의 자리를 주셨어요. 전 감동과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르신,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한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내가 고맙지. 자네 같은 훌륭한 인재와 함께 일하게 된 걸 영광으로 생각하네. 앞으로 잘 부탁하네. 그렇게 중소기업보다 큰 회사에 들어가게 된 전 세차장보다 훨씬 높은 연봉을 받으며 일하게 되었고 주 5일만 일하며 아내와 딸과 행복한 주말을 보내게 되었답니다. 장모님은 아내에게 계속 연락을 취하는데 아내가 거부하고 있어요. 집사람은 처가 식구들과 진짜 인연을 끊겠다며 다짐한 상태랍니다. 저 또한 아내를 말리지 않고 있고요.
딸 앞에서까지 개무시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은 장모님을 다시 만난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의 다짐과 똑같은 마음을 먹었답니다. 지금 저희 세 식구는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여유로운 삶을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장모님과의 사연은 막을 내리게 되었네요. 최선을 다해봐도 인연이 아닌 걸 어떻게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도 저처럼 억지로 참고 인연을 이어가신다면 애쓰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열심히 살다 보면 길은 꼭 열리니 포기하지 마시고 힘내셨으면 합니다.